오늘의 vs는 사자와 호랑이입니다. 구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은 뭐니뭐니해도 싸움 구경이죠. 더군다나 그 싸움이 바로 분야 최강자들의 싸움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은 두 세계의 충돌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 볼 수 없는 싸움이라면 끝날래야 끝날 수 없는 싱싱한 떡밥이 돼버리는 거죠.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뜨겁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자 대 호랑이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 아시아에 서식하는 고양이과의 포유류, 그 어느 곳에서 서식할지라도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강력한 맹수. 압도적인 덩치에서 나온 힘을 소유함과 동시에 강화할 만한 점프력과 심지어 물, 나무까지 드나드는 민첩함, 거기에다 환경을 이용한 기습 능력과 사냥감을 추적해내는 교활함까지 갖춘 밀림의 암살자, 숲의 지배자. 특히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동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순 우리말로 범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며 호랑이를 산군, 산령, 산중왕과 같은 단어로 높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자, 아프리카와 인도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포유류, 광활한 사바나 초원을 지배하는 맹수. 갈기가 달린 숫사자의 모습은 위험과 간지를 두루 갖췄으며 동양권에서 호랑이를 용과 동등선에 놓는 영물로 취급한 반면 서양권에서는 주로 사자를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자가 초원을 질주하며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숫사자끼리 무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마치 카리스마 있는 왕이나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이 서양인들의 뇌 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만 들어도 둘 모두 겁나 센 동물이란 건 알겠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두 개의 태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우뚝 선 위험 있는 단 하나의 맹수를 바랄 뿐 둘이 공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죠. 또한 동물의 세계에서 맹수끼리의 공존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간의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진정한 맹수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싱싱한 떡밥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를 자세하게 들으셨다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호랑이는 산과 밀림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반면 사자는 초원에서 무리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죠. 지역으로 따진다고 해도 호랑이는 만주나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남아에 분포한 반면 대부분의 사자는 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도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도 사자는 현재 사실상 거의 멸종된 상태이고 서식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야생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즉, 두 동물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 이를 직관할 확률은 거의 0%,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모두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고양이종에 속하고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최강자들의 싸움이라는 소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매력적인 떡밥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정말 쓸모없는 궁금증이지만 이러한 호기심은 고대 그리스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끊이지 않는 vs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체급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자가 호랑이보다 체급이 크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크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숫사자의 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큽니다. 체급 차이가 중요한 건 격투대회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 단위로 체급을 나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대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싸움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체급발로 이기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체급이라는 요소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체급은 호랑이의 우세승. 사실 야생에서 살아가는 맹수들의 힘을 측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두 맹수 간의 힘의 격차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냥 가능한 먹잇감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사냥한 먹잇감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종은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독 사냥은 지향하고 몇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것을 택합니다. 인도 국립공원의 벵갈 호랑이들은 먹잇감의 상당수를 인도 들소들로 충당합니다. 인도 들소들은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물소보다 더 크게 자라는 데다 호랑이들은 이를 혼자서 사냥해냅니다. 특히 벵갈 호랑이들이 사냥한 개체 중에는 1톤도 넘는 자신보다 5배, 6배 큰 동물들을 단독으로 해치워냈다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불곰까지도요.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성체 코뿔소나 아성체 코끼리를 사냥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물론 사냥 스타일의 차이, 사냥 실력이 싸움 실력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더 큰 체급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의 근본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자보다 호랑이의 힘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에서도 호랑이의 약간의 우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상대가 때리는 건 피하고 그 사이에 상대방을 때리면 됩니다. 이러한 싸움의 기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첩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들의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서
사냥을 하고 잠을 자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들의 민첩함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사바나 초원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치타가 생각납니다. 사자 얘기하다가 왜 치타 얘기하냐고요? 사자도 결국은 그러한 초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시작은 질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냥감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전력 질주가 주된 사냥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달리는 과정에서 앞에 장애물들을 피하고 사냥감을 향하면서 사자의 민첩성이 길러집니다. 혹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랑이의 별명이 기억나시나요? 산중왕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 서식하며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지역을 빠르게 주파하며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싸우는지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첩함의 우위가 드러나기 마련이기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합니다. 민첩함은 동점! 세대가 달라서 서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포켓몬은 다를지 몰라도 잼민이 시절 포켓몬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포켓몬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특성이죠. 불 속성은 물 속성에 취약하고 물 속성은 전기 속성의 맥을 못 추며 전기 속성의 카운터는 땅 속성이고 땅 속성을 잡기 위해선 얼음 속성 포켓몬을 잡아야 하죠. 이처럼 모든 것이 동등할지라도 각 포켓몬이 가진 특성에 따라 시작도 하기 전에 승패를 알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포켓몬이랑 사자 대 호랑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싸움이라는 건 상대가 가진 절대적인 파워, 테크닉, 피지컬과 같은 측정 가능한 객관적 요소들 역시 승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UFC 선수 한 명과 일반인 다수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다구리에 버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호랑이와 사자의 집단적인 특성이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사자는 언제나 무리를 이루어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프라이드라고 부르며 주로 수사자 1마리, 3마리와 암사자 10마리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짓는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 때문입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철저한 고독과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호랑이들이 무리를 짓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니 싸움을 붙일 거면 1대1로 붙여야죠 라고 부들부들 하실 수도 있지만 잼민이들 싸움이 아닌 이상 싸움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면 가장 익숙한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혼자인 상황에서, 사자는 무리에 속한 상태에서 두 포식자가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에 성향의 측면에서는 집단적 생활을 하는 사자의 우세 판정 승! 호랑이 대 사자의 비공식적 기록은 로마 시대 검투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록 자체는 남아있지만 승패, 체급, 아종에 대한 정보는 전무합니다. 2008년 전주동물원에서도 수사자가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라이드 비티라는 맹수 사육자 및 야생동물 연구가는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호랑이가 사자를 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압도적으로 사자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에 희생당한 호랑이 50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사자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 결론을 내보자면 현실판 용호상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승부에는 상황, 개체의 파워, 두 동물의 특성이라는 변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호랑이 빠와 사자 빠들이 끝없이 키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